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기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시정에 관한 질문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시정 현안 전반에 대하여 질문과 의견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시정 질문 8건 중 오늘 국장 답변 사항 2건은 진행하고 나머지 시장 답변 사항 6건에 대해서는 내일 제2차 본회의에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시정 질문 진행 방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개정된 하남시 의회 회의규칙 제78조에 따라 본질문, 일괄 질문, 일괄 답변 방식 또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본질문은 일괄 질문, 일괄 답변 방식으로 할 경우에 질문 시간 20분 이내로 하고 10분 이내로 일문일답 방식의 보충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본질문을 일문일답 방식으로 할 경우 질문과 답변을 포함해서 40분 이내로 하고 필요한 경우 의장의 허가를 얻어 10분 이내에 추가 질문을 할 수 있음을 의원님들께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은 각 의원님께서 중앙 단상에 나와 건별로 질문을 하신 후 좌측 단상에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미도 의원님께서는 중앙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고 경제문화국장님은 좌측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미도 의원님께서는 하남시 사찰 관리 실태와 문화관광 지원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고 국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존경하는 하남 시민 여러분, 그리고 금강현 의장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시장을 비롯한 관계의 공무원 여러분, 덕분 1, 2, 3동, 미사 3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국민의힘 이미도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하남시 사찰관리 실태와 문화관광 자원화 방안을 주제로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저는 하남시 사찰관리 실태와 향후 문화관광 지원 체계 개선 방안에 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하남은 검단산 자락을 중심으로 천년의 불교 문화가 뿌리내린 도시입니다. 단순한 종교 공간이 아니라 하남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문화 자산이지요. 그리고 시민의 정신적 유산입니다. 그러나 시가 이 사찰들의 문화적 가치에 비해 체계적 관리, 보존, 활용 체계를 갖추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늘은 사찰별 문화재 현황을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고요. 그리고 이미 추진 중인 지원 사업을 넘어서 지속 가능한 위탁관리 체계와 안정된 예산 기반을 확보하는 방안을 좀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하남시 주요 사찰 문화재 현황을 제출해 주신 자료를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총 5군데 정도 국가 지방 지정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전통 사찰에 등록이 단 한 곳도 없다는 점이 심각한 문제라고 판단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국장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네, 전통 사찰은 지금 선법사는 지금 전통 사찰로 등록돼 있고요. 동사, 광덕사 아까 말씀하신 동명사, 성불사에 대해서는 전통 사찰로 지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 전통 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르면 전통 사찰 지정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고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지자체는 이제 이런 기초자료 조사와 관리 계획을 수립해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먼저 하남시는 우리 아까 선법사 말씀하셨는데 예. 그 외에 이제 그 사찰에 대한 부분을 이제 말씀 좀 드려볼게요. 예. 관내 사찰은 이제 전통 사찰 등록 타당성 실태 조사를 계속 하고 있는 건가요? 전통 사찰 같은 경우에는 예. 저희가 이제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신청하는 게 아니라 이제 해당하는 사찰에서 이제 신청을 하게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지금 몇 군데 정도는 신청을 그동안 했었는데 그 사찰 조건에 맞지를 않아가지고 탈락된 경험이 한 2번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시에서는 그 문화체육관광부에 이제 지정을 건의하는 역할은 해주고 있지요. 예. 네네.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챙겨 주셔야 될 부분을 말씀 좀 드리는 거고요. 예. 결국은
진행하는 과정에서 사찰 등록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우리 예. 시도 충분한 지원을 또 해줘야 된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는 국도비 이제 보조 사업 충분히 지금도 하고 계시지만 예. 거기와 또 연계돼서 관광 연계 사업에도 참여할 수 있는 또 행정적 기반도 같이 만들어줘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것은 단순한 행정의 선택이 아니라 시의 의무적 준비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예.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지금 모든 거를 국가유산청에서 이제 신청하는 걸로 돼 있지만 저희가 협조하고 도와줘야 되는 거는 예,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시에서는 이제 문화재청하고 우리 경기도 공모사업을 통해서 뭐 보수비용, 정비비 지원 등 여러 가지 환경 정비 사업이나 문화재 이제 기초조사, 관리 지원비 지급이나 기존의 지원 체계를 꾸준히 이어오고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이러한 지원이 건별, 연도별로 분산되어 있다는 점도 있고요. 네. 그리고 중장기적 관리 계획이나 체계적 관리 DB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라는 판단을 좀 합니다. 네. 그래서 문화재보호법 제84조에 이제 지자체장이 이제 문화재 현황 조사와 정기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고 명시를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된다면 이제 우리 이미 시행 중인 사업을 또 제도화 체계화하고 문화재 관리의 신뢰성과 효율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예. 지금 저희가 문화재 같은 경우에는 수시 점검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뭐 주 1회 점검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매일같이 가는 것도 있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계획을 세워서 저희가 하고 있는데, 지금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더 보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그 문화재라는 것은 이제 지속적인 관심을 좀 필요로 한 상황인 거는 맞습니다. 네. 다만 수시로라는 것이 좀 불분명하다라는 말씀을 좀 다시 한번 드리고요. 예. 체계적인 부분을 좀 만들어 달라는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 예. 그다음에 통합 관리 시스템 구축하고 점검 보수 지원 이력을 데이터로 이제 DB화 시켜야 되지 않는가, 아, 그런 시점이 이제 되지 않았을까라는 판단 말씀 한번 드려보고요. 네. 그다음에 사전 예방용으로 예산을 이제 편성 분산을 하실 때 훼손 발생 후에 보수하는 사후적 지원이 아니라 보존 환경 개선과 예방적 유지 관리에 중점을 둔 예산 운용으로 이제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지 않은가라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관련해서 국장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네.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들이 다 디지털화되고 있으니까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지금 그런 시점에 와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행정이 이제 모든 문화재를 사실상 직접 관리하기는 어렵지요. 예. 저희가 지금 뭐 하남시가 문화재가 이렇게 많지는 않지만 예, 좀 세부적인 손길이 많이 필요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정된 인력이고 또 우리 뭐 시 담당 공무원들께서 물론 이제 전문성을 가지고 계시는 우리 공무원들도 있겠지만은 예. 아무래도 한정된 인력과 전문성의 한계 때문에 이제 이렇게 체계적인 관리가 쉽지 않다라는 부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남시가 위탁관리제도 중심의 행정 개편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례가 파주시에 이제 있는 용암사의 사례가 있습니다. 파주 용암사는 용미리 마의 석불 보물을 보유하고 있는 사찰인데요. 그 시가 이제 문화재 관리 업무를 해당 사찰에 위탁을 하고 사찰은 보존, 전시, 교육, 홍보 기능을 수행하면서 시는 운영 성과를 평가하고 관리 보조금을 지급하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좀 참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그 동사나 관내 이제 주요 사찰들은 문화재 해설 및 교육 프로그램 경험이 좀 풍부한다고 판단을 좀 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시범 대상으로 한번 도입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말씀을 좀 전해 봅니다. 그래서 위탁 관리 체계가 도입이 되면 시는 이제 전문성과 효율성을 좀 확보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고 당연히 사찰은 자율성과 책임성이 강화되고 시민은 더 가깝게 우리 전통 사찰 혹은 우리 문화재에 접근할 수가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관리성과 평가 기준에 위탁 보조금 지급 규정, 사찰별 예산 매칭 기준을 명확하게 좀 마련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예산은 우리 지방제조법 제17조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규칙에 따라서 보존관리 목적으로 보조금이 충분히 편성이 가능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남시가 사찰 문화재의 위탁관리비 사업
시범사업비를 신설을 한다면 문화행정은 한 단계 도약할 거라고 본 의원은 판단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제 관리 위탁은 사실은 이제 지방자치단체가 하든 지금 아까 말씀하신 개인이나 뭐 저기 법인에서 하든 그 최종의 목표는 저희가 문화재 유산 관리를 잘하는 게 최종 목적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관리 위탁할 저기 뭐 어디 주체가 어디가 됐든 그 관리할 능력이 된다면 뭐 지방자치단체가 더 잘할 수도 있고 그 위탁 단체가 잘할 수도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문화재청이랑 이제 협의를 국가유산청이랑 협의 절차를 거치게 돼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예, 저도 의원님 생각이랑 동감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은 그 현재 실태로 놓고 본다면 우리가 그 문화유산을 원형 그대로 유지를 해서 네. 후대에게 물려주는 게 우리의 책무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관리 부분만큼은 철저하게 해야 된다는 게 다시 한번 본의원의 생각을 전달해 드리면서요. 마지막으로 하남시 전통사찰이 시민과 우리 또 하남시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같이 공간을 향유할 수 있는 문화관광 정책의 연계가 좀 필요하다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사찰을 중심으로 혹은 우리 관내 사찰을 중심으로 사찰 탐방길과 뭐 보물 해설사, 시민 양성 프로그램이나 사찰 문화 체험 행사 등을 추진한다면 보존과 활용 그리고 우리 관내 우리 시민들께서 자연스럽게 우리가 관내에 보유하고 있는 이 보물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된다면 좋은 모델이 될 거라고 판단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 마지막으로 듣고 싶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 문화재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보존 관리 목적도 있지만 문화재를 활용해서 시민들이 많이 알게 하고 많이 찾아오게 하고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지금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문화재 유산을 관리할 때 저희의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국장님 말씀 맞다나 결국 사찰 문화의 이제 활성화는 보존 관리, 활용이 선순환하는 구조를 만드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남시가 이 구조를 제도해 주시길 우리 국장님께 간곡하게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알겠습니다. 하남의 사찰 문화는 단순한 불교 유산이 아니라 도시의 역사와 정신이 담긴 시민의 문화 유산입니다. 시가 추진 중인 개별 사업을 넘어서 위탁 관리 체계를 중심으로 한 종합적 보존, 활용 계획을 수립하고 안전적 예산 확보를 통해 지속 가능한 문화재 행정을 펼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남이 개발과 전통이 공존하는 도시,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쉬는 도시로 나아가길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하남시 사찰관리 실태와 문화관광 지원 방안에 대한 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정의용 의원님께서는 중앙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국장은 좌측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의용 의원님은 주민자치 활성화 사업 운영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고 담당 국장께서는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영 의원입니다. 국장님 오늘 본 의원이 질문하는 부분에 대해서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남시의 지속 가능한 자치 분권과 주민 참여, 민주주의를 위해 노력해 오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는 하남시 주민자치회의 근본 취지를 훼손한 행정의 방기와 이법안 자치 계획 변경에 대해 묻고자 합니다. 주민자치회는 주민이 스스로 지역의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책을 결정하는 풀뿌리 자치 핵심 제도입니다. 주민자치회는 지방자치 분권과 지역균형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0조의 근거에 설치되는 법정 주민 참여기구입니다. 그러나 이 조직은 별도의 법인격이 부여되지 않은 비법인 단체입니다.
따라서 독자적으로 행정적 권리나 의무를 부담할 수 없고 법률상 계약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이는 곧 주민자치회가 독립적으로 MOU나 협약을 체결할 법적 권한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미사동 주민자치회가 하남문화재단과 공동주최 MOU를 직접 체결했습니다. 이 협약은 단순한 선언이 아니라 예산 지원, 인력 협조 등 구체적인 이행사항을 담고 있어 사실상 준계약적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법률상 권한이 없는 주민자치회가 협약의 주체가 된 것은 행정적으로도 법적으로도 매우 부적절한 사례입니다. 주민자치회는 행정기관의 하부 조직이 아닙니다. 그 운영의 기본은 행정의 간섭으로부터 독립성 그리고 주민총회를 통한 민주적 의사결정입니다. 이 두 가지의 원칙이 흔들리면 주민자치는 껍데기만 남습니다. 그러나 최근 미사 1, 2, 3동 주민자치회가 하남문화재단과 함께 체결한 버스킹 공동주최 업무협약은 이러한 자치의 본질을 심각하게 흔들고 있습니다. 주민총회 의결 없이 자치 계획을 변경해 주민자치가 활성화 예산을 행정산하기관의 홍보성 행사에 투입했다는 얘기가 됩니다. 국장님, 주민자치회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로서 법률상 독립된 계약 당사자가 될 수 없다는 점을 알고 계시죠? 지금 이제 그 부분은 검토를 못 해봤는데 그게 없다고 하는 부분은 좀 저희도 한번 법률적인 검토를 좀 받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그 미사동 주민자치회가 문화재단과 직접 MOU를 체결한 행위가 법적 행정적으로 타당한지도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또 이 과정에서 사전 법률 검토나 행정 지도가 있었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사실 법적 검토를 미리 하셨더라면 오늘 조금 전처럼 국장님이 말씀을 하시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 드릴게요. 미사동 주민자치회가 문화재단과 직접 MOU를 체결한 행위가 법적, 행정적으로 타당하다고 보시는지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요. 이 과정에서 사전 검토나 행정 지도가 있었는지도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그 주민자치회가 문화재단과 MOU 체결한 것이 법적으로 그 문제가 있는지 여부는 저희도 법률적인 판단을 좀 받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회에서 결정한 사항 문화재단하고 MOU 체결하기 전에 저희 시에 어떤 그 법률적인 행정적인 자문을 구한 사실은 없습니다. 네, 잠깐 업무 협약서를 좀 보겠습니다. PPT 띄워주세요. 화면을 조금 그 중요 부분 다음 화면으로 보내서 네, 여기 보시면 주민자치회는 아래와 같이 사업비 등을 출연자 구성비 등을 분담한다. 미사 1동 1,300만 원, 미사 2동 700만 원. 구체적으로 협력의 약속이 아니라 행정적, 재정적 의무를 수반하는 준계약 행위에 해당합니다. 국장님. 이런 부분이 있을 때는 법률적 검토가 반드시 필요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주민자치회가 기존의 기능이 무너지지 않도록 앞으로 행정적 지원을 꼼꼼하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회의 고유한 자치 사업비가 행정산하기관의 홍보성 행사비로 전용된 전형적 사례인 것을 지금 표면으로 보여드렸습니다. 하남시 주민자치회가 시범 실시 및 설치 운영 조례 제21조 제5항이 명시한 그 내용으로 지금 이 금액을 전용한 건데요. 국장님. 부득이한 사유에 한한 자치 계획 변경 규정을 명백히 위반한 사항입니다. 근데 이 부분이 이 조례에 근거해서 협약을 맺었고 지원을 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조례에 근거해서는 명백한 위반 행위인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조례에 근거가 있으니까 그 근거를 두고 했던 부분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백한 위반 행위라고 볼 수는 없고 왜냐하면 부득이한 경우 등이라고 돼 있고 구체적인 부득이한 경우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부적정하다라는 거로 이렇게 판단을 할 수는 있겠지만 명백히 위반했다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부득이한 사유가 문화재단 우리 하남시의 산하 기관인 그 기관에 우리 주민자치의 고유의 기능을 훼손하고 경제적인 지원까지 하면서 인력 지원까지 해가는 게
절대 이 조례에 근거해서 부득이한 사유가 되질 않습니다. 이 부분은 기타 등이라는 이유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요. 주민자치는 총회를 거쳐서 주민 스스로가 의제를 발굴하고 주민의 의제를 통해서 이미 결정된 내용이 변경이 되었을 때는 반드시 제21조 주민자치 시범 실시 및 설치 운영 조례 제21조 제5항에 명시한 그 근거를 둬야 되는데 이 부득이한 내용이 맞지 않다는 얘기를 다시 한번 국장님께서 확인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질문 드릴게요. 이 부분은 사실 우리 의회에서도 그렇고 여러 의원님들도 자치행정위원회에서도 상당히 그 입법한 관점에서 봐야 된다라고 염려하고 우려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좀 더 꼼꼼하게 확인하신 다음에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의회는 주민 스스로 의제를 수립하고 실행하는 자치 핵심 기구입니다.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 의제를 발굴해서 스스로가 의제를 발굴한 내용들이 이 협약을 해서 협약이 법적 권한이 있지 않은 주체가 협약을 해서 지금 행정적 재정적 의무를 수반하는 준계약 행위에 관한 협약을 우리 자치국하고 의논을 하고 했는지 그거를 질문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희하고 의논된 사항이 아니고 주민자치회는 주민 스스로가 결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의원님께서는 단정적으로 체결을 할 수 없다라고 하시는 부분은 저는 약간 이견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법률 검토를 거쳐서 제가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버스킹에 관한 그 업무 협약이라는 것은 어떤 계약이라기보다는 그 버스킹이라는 그 주민들이 요구하는 그 염원하는 상황에서 주민자치회가 의견을 수렴해서 자체적으로 수행하기보다는 그 경험 있는 문화재단의 협조하에 어떤 것을 행사를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판단을 내린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민자치회가 문화재단 행사에 지원하는 게 주민자치 주도적으로 의제를 발굴하고 마을을 가꾸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문화재단 행사에 지원하는 게 그게 어떻게 결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재단의 행사에 정말 이거는 우리 주민자치회가 업무 협약을 맺을 때 공동 주최자라는 명목으로 행정기관에 행사의 예산과 인력을 제공하면서 사실상 지원 조직으로 전락한 행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자치행정국에서 정확하게 그 부분을 주민자치위원회가 혹시 이해를 못했다 하더라도 반드시 관리를 하시고 기능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국장님께서도 충분히 이해를 못하고 계시는 것 같고요. 사실 우리 하남시의 산하기관인 문화재단의 행사에 우리 주민자치가 지원이 됐다는 것 자체는 상당히 심각하게 고민하고 고려해봐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미사동 주민자치회가 지금 말씀하시는 그 내용의 주민총회, 주민자치의 의제는 반드시 주민총회를 거쳐야 합니다. 그런데 의결 없이 자치계획을 변경한 사실을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의결이 없었던 것은 아니고요. 조례에 따라서 주민자치회의 의결을 통해서 결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 의원은 임원회의로만 결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주민자치총회의 의결이어야지 임원들의 의견만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주민총회의 고유의 기능과 권한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자치행정에서는 주민자치에 대한 기능과 권한을 강화시킬 분명히 행정적 조력자로서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좀 더 정확하고 명확하게 구체적인 답을 다시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그 주민총회를 거친 사항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수행한 것이 맞습니다. 그거는 의원님께서 바로 지적한 사항이 맞습니다. 다만 일부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그게 이제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임원회의를 거친 건 아니고 주민자치회의를 거쳐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미사 1동 같은 경우는
3월 5일 날 참석 의원 32명 중 32명 100% 찬성 가결을 했고요. 미사 이동 같은 경우는 4월 1일 날 33명 중 26명이 가결한 사항이기 때문에 임원만 한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저희도 이제 이번에 이제 이 사안을 접하면서 뭐 일부 경미한 사항의 변경 같으면은 주민자치회의 의결로 하는 게 맞는데 사업의 본질 자체가 바뀌는 사항에 대해서는 주민자치의 의결 플러스 총회에 준하는 그런 사항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보완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네, 국장님, 그 답변에 대해서는 참 성실하게 답변을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보완에 대한 제안도 얘기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 주민총회라는 게 주민회의 회의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주민총회는 마을 주민들이 다 모여야 되는 게 그게 근본적인 총회고요.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민 그 자치회와 회의를 거쳐서 했다는 거는 여태 1년 내에 우리가 의제를 발굴하고 우리 마을이 이렇게 가꾸겠다고 구체적인 제안을 다 세워놨는데 아니 우리 하남시 산하기관의 행사에 홍보하고 재정 지원하고 전용해서 지원하고 거기다가 주민자치위원님들이 얼마나 유능하고 우리 마을 가꾸기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사명감을 가지고 계시는 분인데 일종의 홍보 행사는 지원자로 전락을 시켜버린단 말입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 국장님께서 행정에서도 그렇지만 충분히 노력하시고 우리 주민자치회가 성장할 수 있도록 정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거보다 더 심각한 거는 이 협약이 주민총회 의결 없이 추진되었다는 점을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내용에서는 이제 국장님하고 조금 저하고는 의견이 좀 다릅니다만 하남시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 및 설치 운영조례 제21조 5항이 부득이한 사유에 한한 자치계획 변경할 수 있다고 명시한 부분들이 지금 기타 등등이라는 이유로 이거를 합리화시키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반드시 법적 근거를 가지고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총회 의결 없이 자치계획을 임의로 변경하여 문화재단 홍보성 행사 예산을 투입한 것은 본 의원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명백한 조례 위반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참고를 해주시고요. 따라서 행정은 자치의 독립성을 존중하되 법적 절차 위반이 없도록 관리 감독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이 하셔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례에는 자치행정국은 자치계획 변경, 예산 종료, MOU 체결 등 주요 사안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이런 부분이 위법할 수도 있다, 계약에 체결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셨다면 법적 절차를 밟아서 이게 정말 합법하든지 아니면 부당하든지 기타 등등에 부합한지에 대한 것들을 좀 더 명확하게 설명하고 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자치행정은 자치의 독립성을 존중하시고 법적 절차 위반이 없도록 관리 감독을 할 의무가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인 행정 지원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사례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주민자치회는 주민이 스스로 의제를 발굴하고 그 실행을 통해 지역 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하는 자치의 실험장이 돼야 합니다. 맞죠, 국장님? 네, 그렇습니다. 네. 그 부분에서는 분명히 이 내용은 주민자치의 기능을 방해하는, 약화시키는 과정이었다고 판단되어집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일단은 뭐 의원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생각을 가지는 거는 제가 보기엔 타당하다고 보지만 또한 주민자치회에 참여하신 위원들이 주민자치회의를 열어서 의결한 사항을 갖다가 그렇게만 보기엔 좀 어렵다고 보고요. 또한 그 당시에 고독 강일지구가 이제 계속하면서 이케아가 들어오면서 그 하남시 그 미사 쪽의 공실률이 거의 30%를 넘어가는 상황에서 저희가 그쪽과 비교를 했을 때 굉장히 위협을 받고 생계 곤란을 겪는 그 상가 주민들의 우리 시의 버스킹에 대한 어떤 욕구 이런 부분을 또 수용하는 것도
주민자치회의 한 그 영역이라고 또 생각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모든 분야가 영역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은 주민자치가 의제를 가지고 했어야 돼요. 근데 애초에 주민분들이 다 모여서 의총을 했을 때는 그 범위를 주민이 고민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문화재단이 행사를 하니까 갑자기 그게 일부 주민자치 회원들의 회의를 통해서 그게 고민이 되고 이제 우리가 또 그 경제적으로든 여러 가지로 위협을 닥칠 수 있겠다라는 지금 국장님의 말씀처럼 그래서 우리 주민자치가 나서야겠다라는 명분은 좀 설득력이 약합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만약에 그렇게 하면은 이 주민자치가 결국은 행정기관의 보조기구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민자치는 그렇게 이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주민자치는 주민자치의 고유 기능으로 살아날 수 있도록 주민 스스로가 마을 가꾸기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하고 협력해야 되는 행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이번 사안을 행정이 사전에 파악하지 못한 것이 아니면 알고도 방치한 것인지 이 두 가지 질문 중에 알고 있었는데 지금 여기까지 왔다면 방치라는 느낌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어떻든 주민자치회라는 것 자체가 주민 스스로 결정하는 그런 사항이고 그렇기 때문에 주민자치위원을 둔 것이고 이것이 어떤 특정인의 소수의 결정에 의해서 이것이 결정이 되었다면은 그것은 문제가 있겠지만은 이거는 분명히 총회를 거쳐서 다수의 어떤 의결 절차로 결정된 사항이라면은 그것도 존중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미사 일동 같이 총회 당시에 원래 사업을 완전히 대체하는 사업으로 갈 경우에는 주민 회의 의결만으로는 좀 부족하고 주민총회에 준하는 어떤 그런 절차를 밟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이 되고 이 부분은 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주민자치에는 주민이 스스로 기획하고 실행하고 평가하는 기능이죠. 네,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해서 기획하고 평가했던 거를 또 반복돼서 얘기하지만 그게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었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고 싶습니다. 주민자치 시범 설치 조례 21조 제5항은 반드시 부득이한 사항에 부합하지 않는다가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다시 법적 근거를 찾아오시면 좋겠고요.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 제출하신 시정질문 답변 자료를 본 의원이 확인해 봤습니다. 2023년 대비 2025년 주민총회 참여율이 급감하고 있었습니다. 참여율 조절을 스스로 인정하는 자료를 주셨고요. 유사한 형태의 음악회, 경로잔치 등 반복 사업 다수로 다양성 부족으로 대표성 한계를 인정하고 있으며 특정 계층 중심의 참여, 의견 반영의 편향성, 신규 위원 증가로 사업의 연속성과 자치 역량이 약화되어 자치 이해 부족을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보내주신 자료입니다. 그 결과 주민총회 참여율은 급감하고 사업은 반복되고 주민자치는 형식만 남게 되어 있습니다. 보내주신 자료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그럼 이런 자료에 의해서 그렇듯이 행정이 사업을 정하고 예산을 배분하면 똑같이 반복되는 얘기를 오늘 좀 계속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민자치는 단지 실행만 담당하는 구조에서는 주민 주도성과 참여의식이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자치행정국은 반드시 주민자치의 꽃이 필 수 있도록 도와야 된다라는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주민총회 참여율이 급감하고 사업이 획일화되고 있다는 현실을 어떻게 인식하고 계십니까? 네, 그거는 의원님께서 저희가 답변한 내용도 마찬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이게 저희가 이제 시범 사업이다 보니까 주민 자치에 대한 성격이 좀 아직까지 확정되지 아니한 부분이 있고 또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과 주민자치회에서 결정하는 사업이 미스매치가 발생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제가 그 주민자치협의회 회장님들하고 얘기를 하면은 나름대로 주민자치회의 그런 고민에 대해서 많은 고민들을 하고 계시고
그 부분을 더 어떻게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거지 그분들도 많이 고민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가 이제 21년도에 이제 주민 시범 사업 사업 실시하고 지금 4년차, 5년차 접어들고 그런 고민들이 있으면은 아마 이 부분은 점점 나아지리라 생각되며 다만 이제 저희도 요번에 아마 그 주민자치 협의하고 얘기하면서 주민자치가 이제 2년 임기에 연임을 1회 이제 하도록 하다 보니까 이게 조금 할만하면은 이제 교체되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새로운 사람이 와서 적응하면서 다시 적응하면서 이렇게 좀 발전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진지한 고민도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국장님. 지금 주민자치가 가장 고민하고 있는 내용을 정확하게 말씀하셨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새로 오시는 분이 굉장히 적응하기 어려울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제도를 그 조례상에 그렇게 정해놨다면 새로운 회장이든 새로운 위원이 왔을 때에도 충분히 정착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 놓으시면 됩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좀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려 볼게요. 조금 전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비슷한 질문을 했습니다만 행정의 개입이 주민자치회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제한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이 지적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떤 개선 대책을 갖고 계신지 구체적인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계속 질문했던 내용과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세요. 어떻든 그 주민자치회에서 이루어지는 사항 자체도 하남시의 어떤 현안 문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결론이 도출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행정이 주민자치회에 개입을 한다라는 거는 조금 지나친 부분인 것 같고요. 그것이 지역 사회의 현안 사항이기 때문에 주민자치회에서 관심을 가지고 결정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국장님의 생각과 주민들의 제보가 다른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참고를 하셔서 행정의 개입이 아닌 주민 스스로가 주민자치의 꽃을 피울 수 있는 주민자치회가 되도록 정착이 되도록 행정의 지원만 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동주민자치에서 공적회의 중에 이 부분은 굉장히 우려스럽고 염려되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 의원님들과 혹시 이 방송을 보고 있다면 하남 시민이 들었을 때도 깜짝 놀랄 일이기 때문에 제가 반드시 지적하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일부 동주민자치회에서 공적회의 중에 특정 정치인의 이름을 언급하거나 정치적 발언이 오갔다는 제보가 있습니다. 일단은 저희 주민 시범사업 조례에 따르면은 주민자치위원회는 일체 정치적인 활동을 할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없게 되어 있는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매우 위험한 일이고요. 나중에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사항에까지 되는 근거가 나온다면 더욱 위험한 일이기 때문에 주민자치에 반드시 자치행정국에서 지적하시고 그렇게 하여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해주셔야 한다고 봅니다. 주민자치회는 법률상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공적 주민 참여 기구입니다. 맞죠?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그거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사항이고 다시 한번 저희가 정식으로 공문을 통해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회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내용이에요. 이 부분은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구조 속에서 지금 말씀하신 이런 내용들이 이런 다양한 제보들이 오는데 이런 구조 속에서 미사동 사례 같은 자치계획 변경 및 예산 종용 사태는 어쩌면 애견된 사항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주민자치의 노력을 행정의 안일함과 정치적 개입이 짓밟게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보훈위원회의 생각입니다. 주민자치회는 주민 참여기구로서 정치적 중립을 유지해야 할 공적 조직입니다. 이 원칙이 흔들리면 주민자치는 특정 세력의 영향력 하에 놓이게 됩니다. 국장님, 이러한 제보 사실을
전혀 모르고 계셨으니까요. 만약 사실이라면 이는 자치회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는 심각한 사안 아니겠습니까? 네, 이런 부분에 그렇습니다. 대해서는 반드시 확인하시고 그 결과를 우리 자치행정위원회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행정은 이를 조사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의지가 있습니까? 그거는 제도적 장치가 아니라 당연히 그 법률과 조례에 따라서 명시된 사항이고 그런 사항이 벌어진다면 거기에 대한 어떤 행정적인 조치 방법이 있다면은 저희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확인하셔서 그런 내용을 공적 자리에서 하셨다면 위원회에 위원으로서 있으시면 안 됩니다. 그런 부분들은 정확하게 확인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장님, 이제 행정은 주민자치를 단순히 관리의 대상으로 보는 태도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주민자치에는 행정의 보조기구가 아니라 시민과 행정이 협력하는 동반자적 관계에 서야 합니다. 주민자치는 행정의 손에서가 아니라 주민의 삶 속에서 피어나는 민주주의의 꽃이어야 합니다. 국장님, 앞으로 각동 주민자치회가 주민 스스로 기획하고 실행하는 진정한 주민주도형 사업을 펼칠 수 있도록 행정이 간섭이 아닌 지원 중심 체계로 전환할 의지가 있습니까? 지금 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토대로 혹시라도 저희가 놓치는 부분이 있는지 한 번 더 확인해 보고 혹시 그러한 일이 있다면 다시는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 지도하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주민자치가 풀뿌리 자치 핵심 제도로 정착이 잘 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주민자치는 행정이 만들어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주민의 일상과 삶 속에서 자발적으로 피어나는 민주주의의 꽃입니다. 행정이 그 뿌리를 흔들거나 방향을 정하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주민자치가 아닙니다. 그 행정이 만든 사업수단, 사업수행단체에 불과합니다. 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행정은 주민자치회를 관리의 대상이 아니라 동반자이자 협력자로 인식해야 합니다. 주민이 스스로 기획하고 실행하고 평가할 수 있는 구조를 지원하는 것이 진정한 적극 행정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조례가 지향하는 자치분권의 실현이며 하남시가 지향해야 할 지속 가능한 자치의 방향입니다. 주민이 주인이 되는 진정한 자치를 실현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남시가 지향해야 할 자치분권의 미래이며 우리 모두가 지켜야 할 풀뿌리 민주주의의 약속입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상으로 주민자치 활성화 사업 운영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대한 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